심장이식 수술실 앞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이름이 한우진이었다면 지역에 남은 삶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평생 갚지 못할 빚일까요? 이지혁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는데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부터 삶이 진짜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출근했고 아무렇지 않게 회의했고 오히려 더 냉정하게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특히 지은호에게는 더 그랬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보일수록 이지혁은 그 마음을 정리라는 말로 잘라내려 했습니다. 너랑 나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얼마나 오래 붙잡을지 이지혁도 사실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도 밀어냈습니다. 지은호가 부담을 지게 될까봐 두려웠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지은호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약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 이지혁이 유일하게 숨을 내보인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이지혁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고 그 굳은 얼굴을 풀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설득하려고 매번 부딪혔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혼자 하려고 해? 가족이 있잖아. 이지혁은 매번 같은 말로 잘라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못 말해. 버티게 해야지. 이지혁의 논리는 차갑고 완벽했지만 박성재는 그 완벽함이 이지혁을 죽이는 쪽으로만 굴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둘은 자주 다퉜고 그 다툼이 끝내 이상철에게 들키고 말았죠. 이상철은 아들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만 해도 단지밥은 먹었나 그 말을 하려던 거였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들고 서 있다가 문틈 사이로 나온 말들을 주워 듣고 말았는데요. 이식 가능성 낮다며. 혼자 버티다 죽을 거냐. 그 말들이 이상철의 심장을 먼저 내려앉혔습니다. 이상철은 문을 열지도 못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봉투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이상철은 내가 들켰구나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늦었구나를 먼저 깨달았죠. 아들이 아픈 걸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철은 집에서 김다정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김다정은 이지혁의 엄마였고 이상철의 아내였고 늘 집안의 중심을 잡던 사람이었는데요. 김다정은 요즘 이상철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다정한 사람은 상대의 침묵도 알아채잖아요. 김다정은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이상철은 아니야. 회사 일이지. 라고 웃어넘겼는데요. 웃음이 웃음 같지 않다는 걸 김다정도 느꼈습니다. 다만 김다정은 아들이 아프다는 의심까지는 못 갔죠. 이상철이 그렇게까지 큰 걸 숨길 줄은 몰랐으니까요. 반면 지은호는 이지혁의 변화가 너무 선명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갑자기 냉정해진 이유를 마음이 식어서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지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싫어서 밀어내는 눈이 아니라 좋아해서 더 무섭다는 눈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안을 혼자 삼켰고 그 불안은 어느 순간 한우진이라는 이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였죠. 그리고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간이식을 해줬던 사람이었고 지은호의 젊음한 조각을 통째로 가져가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한우진은 지은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과하게, 집요하게 너는 내 생명의 절반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부담이기도 했죠. 지은호는 그만 좀 해 오빠라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늘 내가 오빠를 살렸으니 오빠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집착 같은 걸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린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한우진이 요즘 고성희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의 엄마였고 집에서 쫓겨나듯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써서 고성희가 차, 재단 회사, 건물 같은 자산에 손도 못 대게 막아버렸잖아요. 고성희는 한순간에 갖고 있던 것을 잃었고 그 순간부터 남아있는 것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우진아, 너만은 엄마 편이어야 해. 한우진은 엄마의 눈물에 약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저질렀던 거짓말들을 알고 있었기에 미칠 듯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진석의 폭로는 단순히 고성이를 망신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 자퇴 사실부터 지은호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했던 것까지, 그리고 폭로를 막기 위해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게 했다는 것까지 고성이가 쌓아 올린 거짓말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냈죠. 특히 지은호 사망 거짓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 거짓말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이었어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지키려는 엄마 정순이의 마음을 이용했고 한우진에게는 죄책감을 심어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고성희에게 거짓말은 생존 방식이었고 동시에 권력 그 자체였던 거죠. 지은호는 그 거짓말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한우진을 찾아갔습니다. 오빠, 엄마가 아니 그 사람이 나 죽었다고 말했다며. 지은호가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히 돌아섰는지 한우진도 느꼈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고 미안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라고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마음 한쪽에서 믿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한우진에게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간을 내준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한우진은 병원 기록을 몰래 확인합니다. 지은호는 몰랐지만 한우진은 이미 이지혁의 병명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냐고요? 고성이가 절망에 빠져 그 집 아들도 죽어간다더라 같은 말을 흘렸고 한우진은 그 말이 이상해서 끝까지 캐물었거든요. 한우진은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인하면 할수록 이지혁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우진이 무너졌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떠올렸고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보던 눈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지은호가 요즘 좋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우진은 감으로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지혁이 그걸 거절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거절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지은호를 살리기 위한 거절일지도 모른다는 거. 한우진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지은호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오빠, 나 괜찮아라고 말하던 장면이었죠. 그때 한우진은 속으로 맹세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은호의 것이다. 그 맹세가 이번에는 더 잔인한 방식으로 한우진을 끌고 갔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이 왜 왔는지 감도 못 잡고 여긴 웬일이냐라고 물었는데요. 한우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지혁 심장이식 필요하죠. 박성재는 순간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역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고 이상철에게도 들켰을 뿐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우진이 알고 있다니요. 박성재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고 누가 그거리라고 묻다가 묻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새어나가고 비밀은 결국 늘 틈이 나니까요. 박성재는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그거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말은 사실 박성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살리고 싶었지만 정작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무너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우진은 박성재의 눈을 똑바로 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박성재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더 날카롭게 묻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 한우진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본인이 생각해온 길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우진은 결국 말합니다. 제 심장 적합성 검사부터 할게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한우진의 멱살을 잡을 뻔했습니다. 미쳤냐? 내가 살아야 은호도 산다. 그 말이 박성재 입에서 나왔을 때 박성재도 멈칫했는데요. 박성재가 처음으로 지은호 이름을 그 비밀에 엮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살았던 이유가 나잖아요. 은호가 중간으로 내가 살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은호를 살려야죠. 은호가 사랑하는 사람을.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한우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누군가를 말릴 논리가 사라질 때 사람은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은 간처럼 살아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우진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우진은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 속에는 한우진만의 결심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 너무 극단적이라 누구도 입 밖으로 못 내는 결심이요. 그 결심의 시작점은 의외로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모든 걸 잃고도 끝까지 끝을 보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우진에게 위험한 선택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우진아, 너만 살아. 엄마는 이제 너밖에 없어. 고성희는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고성희의 그 진심이 한우진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왔구나. 한우진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믿고 싶었지만 박진석의 폭로 이후로는 믿음이 계속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우진은 오히려 더 엄마가 나를 붙잡는 이유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찾아가서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빚 갚을게. 지은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습니다. 오빠, 그 빚은 갚는 거 아니야. 한우진은 웃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뭐야? 왜 그래? 한우진은 머뭇거리다가 너 이지혁 좋아하지? 라고 묻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부정하려 했지만 그 부정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눈이 흔들렸거든요. 한우진은 그 흔들림을 보며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너 밀어냈지. 지은호는 그제야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은호는 지역의 거절이 자존심 상해서가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힘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라고 말했고 한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는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은 겁난 거야. 지은호는 한우진의 그 말에 더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묻습니다. 뭐가 겁나? 한우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한편 박성재는 이상철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상철은 결국 박성재를 불러 세웁니다. 성재야, 지혁이 얼마나 안 좋냐? 이상철이 얼마나라고 물었을 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안 좋은 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저도 자세히는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이상철은 단칼에 잘라냅니다. 내가 아비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란 말이냐. 그 말 앞에서 박성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숨을 크게 내쉬고 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합니다. 이식이라는 단어는 죽음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상철은 그날 밤 김다정에게 말하려다 멈춥니다. 김다정이 웃으며 차를 내오고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라고 말하는데 이상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에게 말하는 순간 김다정이 무너질까봐 이상철은 차라리 자신이 무너지는 쪽을 택합니다. 이상철은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 물을 틀어놓고 울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눈물이 단지 이지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조옥래, 자신의 어머니 생각도 났고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제일 큰 죄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이상철은 그 말이 지금 자신을 찌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결국 이상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처음으로 말합니다. 너 나랑 병원 가자. 이지혁은 바로 거부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나 괜찮아요. 이지혁은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철은 더 화가 났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이상철이 소리치자 이지혁은 얼굴이 굳고 그 굳은 얼굴로 말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설명하고 위로받고 울고 그럴 시간이. 이지혁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이상철은 더 처참해졌습니다. 그 즈음 고성희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산을 못 건드리게 된 고성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 괴로움이 마치 죄처럼 박성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연락해 수빈이 얘기 좀 하자라고 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에 몸이 굳는데요.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너 지혁이 살리고 싶지? 그러면 내가 잃을 것도 각오해야 해. 이 말은 협박 같았지만 사실 고성희도 벼랑 끝이었죠. 고성희는 내가 잃었으니 너도 잃어라는 심리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더 몰아붙입니다. 고성희가 다시 뭔가를 꾸미려 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우진이까지 망치지 마. 고성희는 그 말에 웃습니다. 우진이는 내 아들이야. 박진석은 고성희의 내 것이라는 말투를 듣고 확신합니다. 고성희는 결국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한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한우진이 고성희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뜻대로 안 살아.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웃습니다. 그래, 너도 상처받았지. 고성희는 상처라는 말로 다 덮으려 했는데요. 한우진은 고개를 젓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경멸이야. 고성희는 그 말에 숨이 막힙니다. 아들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걸 듣는 순간 고성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고성희는 울면서 매달립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어. 한우진은 그 말에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엄마는 살겠지. 고성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소리만 지릅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한우진은 이미 병원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자신의 특별지정 수혜자 같은 방식으로 이지혁을 엮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기 배부는 임의로 되는 게 아니지만 한우진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한우진은 위험한 사람들과도 접촉하게 됩니다.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사람들, 규정을 비틀어 보겠다는 사람들. 한우진은 그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네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 자괴감이 결국 한우진을 더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변화를 눈치챕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이 자꾸 자신을 피하는 걸 느끼고 우연히 병원 서류 일부를 보게 됩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지은호는 손이 떨립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붙잡고 묻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너 왜 이런 거 해? 한우진은 처음엔 웃으려 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그런데 지은호는 울며 소리칩니다. 그냥이 어딨어. 나간 증거로도 모자라. 이제는 내 심장까지 내놓을 거야. 지은호의 말이 너무 정확해서 한우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사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의도를 말합니다. 은호야, 나는 너한테 갚고 싶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갚지 마. 오빠는 살아. 그냥 살아. 지은호는 살아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는데요. 그 반복 속에 지은호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오빠가 죽는 걸 상상하는 것 자체가 공포였고 그 공포가 이지혁의 병과 연결되는 게 더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한우진을 붙잡고 애원합니다. 오빠, 이지혁이랑 내일은 내가 할게. 오빠가 왜 그 말에 한우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늘 내가 할게라고 말하더라. 근데 그 내가 때문에 내가 살았어. 한우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을 찾아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당신 아파? 이지혁은 순간 멈칫하지만 바로 표정을 가립니다. 무슨 소리야? 지은호는 한우진 서류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대신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나를 밀어내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면 그건 내 선택권을 뺏는 거야.
이 말은 지은호가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던지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이지혁은 끝까지 버팁니다. 너는 모르는 게 나아. 지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 오빠 간준 거 몰라도 됐을까? 몰랐으면 덜 아팠을까? 그래도 했을 거야. 난 내 선택을 했고 지금도 할 거야. 지은호의 말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이지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떨구듯 말합니다. 그래 아파. 그 말 하나에 지은호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두 사람을 가까이 붙여놓기도 전에 더 큰 파국이 찾아옵니다. 한우진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는데요. 문제는 사고 직전 한우진이 누군가와 격하게 통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상대가 고성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고성희는 집에 와 당장이라고 소리쳤고 한우진은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 한우진은 비를 맞으며 도로를 건너려다 차에 치입니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사고였죠.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한우진은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는 쓰러집니다. 지은호는 오빠 거짓말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인 걸 믿지 못합니다. 정순이는 딸을 끌어안고 울지만 정순이 자신도 정신이 없습니다. 정순이에게 한우진은 딸의 절반을 가져간 사람이자 딸이 목숨을 걸고 살린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순이는 딸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한우진을 원망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력해집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감정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감정이 다 섞여서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지혁은 버티려 했지만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의료진은 지금 당장 심장이식이 아니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박성재는 숨이 막힙니다. 이상철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김다정은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되고 김다정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지혁은 엄마의 손을 잡고도 아무 말 못합니다. 말하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가장 잔인한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병원은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지만 그 설명은 가족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조건이 충족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오빠를 또 죽이는 건가라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이지혁을 살리면 한우진은 완전히 떠나고 한우진을 붙잡으면 이지혁이 떠납니다. 지은호는 그 둘을 저울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가족을 저울질하는 순간 자신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성재 씨, 이지혁 씨는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박성재는 대답을 못합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하죠. 지혁은 은호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살 이유를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성재는 그 말을 못합니다. 대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야 해. 은호 씨도 살려면 그 사람이 살아야 해. 박성재는 너도 살아야 하니까라는 말을 끝까지 삼켰습니다. 고성희는 병원에 달려와서 그 사실을 듣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이 뇌사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심장을 기증한다는 말까지 듣자 거의 미쳐버립니다. 고성희는 소리칩니다. 안 돼. 내 아들한테서 뭘 또 빼앗아. 고성희는 그 순간에도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고성희의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소유처럼 들립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간주지만 않았어도 우진이가 이렇게까지. 지은호는 그 말에 멈춥니다.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맞아라고 생각할 뻔합니다. 죄책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정순이가 지은호 앞을 막아서며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야. 당신 거짓말 때문에, 당신 욕심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어.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 말에 반박하려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 울부짖기만 합니다. 그날 밤 결국 한우진의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은호는 서명을 하면서 손이 떨리고 펜이 종이에 잘 닿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빠 미안해를 되뇌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우진의 얼굴을 떠올리면 한우진이 늘 하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 선택을 해.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수술 전 박성재에게 누구 심장이냐라고 묻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못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한우진. 이지혁은 눈을 감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을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그 이름이 지은호의 세계에서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가느다랗게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나 그 심장 달고 살 자격 있어? 박성재는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화를 냅니다. 자격 같은 소리 하지 마. 살아서 갚아.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이지혁은 결국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지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이 기적인지 잔인한 우연인지 누구도 단정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은호의 삶은 그 순간부터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지은호는 이지혁이 살아난 걸 보고 안도하면서도 바로 다음 순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렸는데 그 대가로 오빠를 잃었다. 지은호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얼굴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지은호를 찾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마자 한마디만 합니다. 살아. 그 말은 명령이었고 부탁이었고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뒤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이 떠난 뒤 병원 로비 의자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웃어버립니다. 웃기지 나 우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처럼 흘렸는데요. 고성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유일한 것이 사라졌다는 걸요. 자산이 막힌 건 견딜 수 있었지만 아들이 사라진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동안 거짓말로 사람을 붙잡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이 아무 힘도 없더라고요. 고성희는 울면서도 더 울지 못하는 얼굴로 병원 벽에 머리를 기댑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이 말이 진심인지 죄책감의 자기연민인지 고성희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죠. 사람은 완벽하게 반성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지도 못하니까요. 박진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을 쉽게 내보이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망가뜨리려 했던 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성희의 모든 걸 흔들어 놓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마음 한쪽이 싸늘해집니다. 내가 옳았나? 박진석은 그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한우진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면, 그 사고 뒤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겨냥한다면, 박진석은 자신이 만든 판이 너무 커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의 죽음과 이지혁의 생존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잃는 게 얼마나 순식간인지 알게 됐거든요. 박성재는 더 이상 이수빈을 밀어둘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메시지를 씁니다. 수빈아,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다 진심이 아니었어. 누가 시켜서 여기서 박성재는 멈춥니다. 고성희가 시켜서라는 말을 쓰는 순간 박성재는 또 다른 폭풍을 만들게 되니까요. 하지만 박성재는 결국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송은 다음 주 또 다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예고하죠. 이수빈이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 박성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의 선택이니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의 병실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옵니다. 이상철은 미안해만 반복하고 김다정은 사라져서 고마워만 반복합니다. 부모는 늘 늦게 알게 되고 늦게 붙잡으려 하죠.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에게 미안하고 지은호에게 미안하고
부모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동시에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이 심장을 달고 살아남았다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지혁의 냉철함은 이제 도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혼자 한우진의 빈 방에 들어갑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의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나 이지혁 씨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 게 무서워. 지은호는 그 말을 하며 웃다가 울다가 다시 숨을 고릅니다. 지은호는 오빠를 잃은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지은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립니다. 오빠 심장, 지금 그 사람 안에서 뛰겠지. 그럼 내가 울면서도 살아야겠네. 그 말이 결심인지 체념인지 지은호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한우진의 죽음이 단지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한우진 사고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고성이는 모든 걸 잃은 채로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박진석은 자신이 쏟아낸 폭로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고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보낸 메시지로 인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한우진의 심장과 함께 살아남아 그 심장이 뛰는 이유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회차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한우진은 정말 단순히 사고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과 거짓말이 끝내 한우진을 도로 위로 밀어낸 걸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살아남은 이지혁과 지은호, 고성희와 박성재, 박진석과 이수빈의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